전류가 만든 자기장인데 일단 자석의 자기장은 알고 있어야 되겠지? 자석에 의한 자기장. 그래서 우리 처음에 지금 오른쪽에 그림 있지? 자석 그림. 이게 주 내용은 아니다. 그지? 우리는 전류가 만든 자기장을 해야 되니까. 자, 자석에 N극의 S가 있으면 무조건 자기력선을 펴줄래? N에서 자기력선은 나와서 휙 돌아서 결국 이렇게 온다. 자, 보통 자기장 방향을 N에서 S요 이렇게 하는데 N에서 S요. 그거는 N에서 나와서 S로 가니까. 하지만 내부는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여기서 끊기지 않아 자기력선이 쭉 계속 지나가 이렇게. 그래서 내부에서는 어디서 어디로? S에서 내려가는 거야. 만약에 이 나침반을 여기다 놓으면 얘 때문에 밀리니까 N이 이쪽이고 그지? 여기서도 N이 S 쪽을 향해야 되니까 N극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하철표 방향대로 하면 돼. 이 자기력선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니까. 하지만 내부에다가 놓을 수 있으면 어떻게 된다? 어딜 가리켜? 왼쪽. 내부에다 놓으면 N이 N극을 가리켜야지. 이 자기력선대로 가라고. 자기력선 방향이 무슨 방향? 자침의 N극 가리키는 방향이야. 조심해야 돼. N은 S를 가리켜야 되잖아요. 그거는 바깥에 있을 때예요. 바깥에. 내부에서는 다르다. 근데 이게 자석이면 자석 내부에는 놓을 수 없겠지만은 이거를 좀 이따 세 번째 코일 나오지 코일. 코일은 내부를 빈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선을 둘둘 감는 거니까. 그래서 선을 감아서 마찬가지 이렇게 N극에 쓰게 됐다. 그럼 이 내부에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N극은 얘를 가리켜요. 왜? 이렇게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서 휙 돌아서 지나가야 되니까요. 저거 조심해. 그래서 코일이든 그냥 자석이든 내부에서는 거꾸로 지나간다. 자기장 방향이. 자, 그래서 이 자기력선으로 우리가 자침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자기장이 원래 자기력, 자석의 힘, 어떤 힘의 방향을 나타내는 건데 힘의 세게 하는 힘의 방향을 기본적으로 방향은 N극 방향으로 좀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침반을 어디 놓든지 간에 그 N극이 가리키는 방향. 근데 직선이면 그냥 그 방향 하면 되는데 곡선도 있지. 이 선이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어디냐 그러면 무조건 접선. 여기서는 접선 방향. 어디든 간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접선 방향. 곡선은 무조건 접선 방향이 곧 자기장 방향, N극 방향. 자, 우리 근데 뭐 어쨌든 이거는 자석 걸로 하는 거고, 그래서 뭐 극이 세다 뭐 그런 것들 뭐 쭉쭉 나와야지. 인력 측면 이런 것도 다 중학교 내용에.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하려는 게 아니고 전류가 만드는 거. 자석은 그냥 자석이 있는 거지만은 우리는 전류가 만드는 거. 그 중에 첫 번째가 직선 도선이 만드는 거. 자, 그냥 선 하나. 그래서 선이 딱 있다, 그지? 전류가 왜 이렇게 흐르더라? 자, 다 오른손 법칙이야. 앙페르 원리. 오른손 법칙을 그냥 엄지를 전류 방향에서 그냥 감아줘. 그래서 위로 해서 그냥 감아주면 돼. 이때 요 네 손가락이 도는 방향이지. 네 손가락이 돌아가는 이 방향이 뭐다? 이게 자기장 방향. 자기장은 다 기호 B로 이제 전류 I, 자기장 B. 그래서 전류가 위로 흐르면 위로 감아주면 되고 전류가 밑으로 흐르면 밑으로 해서 감아주면 돼. 자, 근데 중학교에서는 이거 종이를 관통해서 막 나침반 올려놓고 이런 게 있는데 고등학교는 그런 걸 거의 내지 않아요. 자, 그냥 평면에다가 이게 칠판이 평면이야.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러면 얘 바로 오른쪽 여기서 자기장 방향은 어디냐 그걸 찾아. 자, 입체를 잘 생각하면 입체.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감아지면 이렇게 되지, 그지? 감아지면 이렇게 돈단 말이야. 이렇게 도는데 바로 오른쪽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찾느냐, 그지? 이 도는 네 손가락 도는 방향에서 지금 찾고자 하는 그 위치에서 얘를 쫙 피면 돼. 어차피 나침반은 직선이니까, 그지? 도는 건 이렇게 돌더라도 어떤 특정 위치에서 나침반 방향 그냥 거기서 쫙 피면 된다. 이게 이렇게 해서 도는 거니까 원래. 그래서 바로 오른쪽에서 쫙 피면 그게 어딜 가리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바로 오른쪽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시하느냐? 지면에 들어간다 그래서 X자 표시. 이게 지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뭐 위요 아래를 가면 돼. 평면은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이런 게 있는 거지만은 이제는 입체를 생각해요, 입체. 그래서 널 수학에서 배우지 X축, Y축. X축, Y축 플러스 X 플러스 Y 있고 플러스 Y 마이너스 Y에서 4개의 방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그지? 이게 무슨 축이야? G축이야, G축. 그래서 뭐 키아나 이런 거 배울 때 하겠지만은 G축이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칠판의 수직인 이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플러스 G 방향은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걸 우리 여기서는 여기 나오죠, 여기가 이렇게 점으로 표시해. 물리에서는. 그다음에 얘는 이 마이너스 G 방향은 이게 지면에 들어가는 거. 이거를 X자로 표시하는데. 여기 잘 기억해놔. 가끔 그 문제 낼 때 XY G축도 막 일부러 그려놓고 찾기도 해.
그나마 방향 찾을 때 지금 3차원을 다 따질 줄 알아요. 자, 요거 전류 감아졌을 때 그냥 감아줘도 되지만은 전류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들어가면 얘는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른쪽, 바로 왼쪽. 이렇게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감아지면 되니까 이쪽은 들어가고 저쪽은 이렇게 돌아서 나오고. 그래서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렇게. 방향을 잘 찾아야 돼. 왜냐면 세기는 공식에 넣어서 찾으면 되는데 보통 2개, 3개를 주면 방향에 따라서 더하거나 빼거나 그걸 잘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자, 뭐 하나 예를 들어서 자, 얘가 위로 흐르는 전류가 있다. 자, 여기도 위로 흐르는 전류 뭐 EI가 있다. 그러면 요 안쪽에 어딘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자, 요 지점에서 자기장은 그러면 방향이 어떻게 되겠느냐 물어보죠. 자, 얘가 I 흐르는 이 도선이 이쪽에 만드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죠. 오른쪽이니까. 그래서 얘가 만드는 건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얘는 이렇게 감아지면 들어갔다 이쪽은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면 얘가 만드는 건 나와. 그럼 충돌하네 서로. 그러면 이제 세기를 비교해야 되겠죠. 거리가 똑같다 그러면 전류 센 놈이 이게 더 셀까 아니야? 그럼 결국 두 놈을 합치면 여기서 어떻게 나오겠지. 그지? 센 놈 걸로 이제 맞추면 되고 그 다음에 세기를 계산하라. 그래서 세기를 계산하는 식이 직선도선은 KR분의 I. 자, I는 당연히 전류고 R은 여기 떨어진 요 거리 도선에서 떨어진 거리. 요거는 그냥 비례상수야. 2의 마이너스 7승 나오는데 집에 복잡한 숫자이기 때문에 계산을 잘 묻지 않아. 그냥 K 한 번 K. 그래서 그럼 누가 몇 배 크냐 이렇게 물으면 K를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다. 자, 여기서도 얘가 R이고 얘도 R인데 그러면 여기서의 자기장을 비교하라. 그러면 얘가 만드는 거 그냥 KR분의 I고 얘가 만드는 거는 KR분의 EI야. 그지? 근데 방향이 반대니까 어떻게 하라? 두 개를 더해야 돼? 빼야 돼? 빼야지. 큰 거에 작은 거 그냥 빼면 되지. 이렇게 빼면 되지. 얼마 남아? KR분의 I만큼 남게 되는 거지. 그럼 요게 여기서의 자기장 세기고 방향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고등학교식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야. 자, 또는 이게 지금 A 지점이라면 자, 여기서 또 R만큼 떨어진 B 지점도 있어요. 그러면 A와 B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몇 대 몇이냐? 그걸 따지는 거. 자기장의 B, A 대 B는 자, A는 지금 찾았잖아요. 이렇게. 이거 해서 그 반대니까 빼면 되지. 자, B는 쟤도 오른쪽, 얘도 오른쪽이니까 그리고 둘 다 들어가. 그러면 둘 다 더해주면 돼. 그래서 이쪽 I 도선이 만드는 건 얼마야? K 거리가 R이니까 3R이지. 3R분의 I. EI 도선이 만드는 건 어차피 R이니까 K R분의 EI. 이걸 두 개를 더하면 돼.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는 거야. 둘 다 오른쪽이니까.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와? 3분의 1, 3분의 6이니까 K 3분의 7이지. 맞지? 3분의 1, 3분의 2니까. 그래서 K R분의 I는 똑같으니까. 그지? 얘는 1이라 치면 얘는 3분의 7, 그럼 3분의 7이지. 요게 또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식은 요거만 쓰면 되는데 이쪽이 다 벡터 개념 방향을 못 찾으면 다 뭐 헤매는 방향이에요. 헤매는 그 내용들이 방향을 신경 쓰면서 계산해요. 자, 직선도선. 자, 원형도선도 식이 똑같아. 원형도선도. 그래서 직선도선과 원형도선은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이에요. 단지 직선이냐 아니면 구부려서 원이냐. 자, 다른 게 있으면 이제 상수만 좀 달라져요. 그래서 원형도선은 식은 똑같은데 KR분의 I 자기장이 요 K가 원이기 때문에 파이가 한 개 더 붙을 뿐이야. 2파이 C/7승. 마찬가지 R은 거리 곧 원형도선의 반지름. 전류는 그냥 전류 I. 그래서 전류의 비례하고 거리의 반비례하는데 자, 이게 반지름 R이니까 그지? 이 도선에서 R만큼 떨어진 요 중심의 자기장을 찾는 거야. 원형 도선에서 계산하는 거는 항상 중심이야. 그러면 이 옆에 여기는 자기장이 없느냐? 있어. 계산 안 할 뿐이야. 우리는 딱 중심에서 만들어진 자기장만 계산한다. 자, 그래서 식은 이건데 마찬가지 방향을 찾아야 돼. 자, 지금처럼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반시계로 돌더라. 그러면 아까처럼 손 쓰는 거 똑같이 전류가 좀 여기서 이렇게 흐르네. 그럼 이렇게 해서 감아줘. 이렇게. 감아지면 바깥은 들어가겠지만 이 안쪽은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전류가 이쪽인데 여기 직선이 있다 치면 이렇게 감아줘도 안쪽은 나오겠죠. 어디를 감아주든 다 중심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계 반시계로 흐를 때 여기 전류 방향은 나오게 돼. 그러면 거꾸로 시계면 어떻게 돼? 시계면 이렇게 감아줘야 돼. 이렇게 어디든 간에 이렇게 그지?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하면 어디든 다 들어가겠지. 근데 우리는 중심만 따지면 되니까
그래서 전류 방향에 따라서 마찬가지 세기는 요식을 쓰되 방향을 들어간지 나오는지. 자, 왜냐면 얘들은 이렇게 폭에서 문제를 내니까 한 개 한 개 많은 게 아니고. 자, 여기다 포개 볼까요? R자리 지금 전류가 I가 이렇게 흐르는데 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중심에 있다고 치고. 근데 여기 거리가 반밖에 안 되는 2분의 1R밖에 안 되는 요 놈이 있는데 얘는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해서 I래. 자, 얘가 만든 거 들어가야 돼 나와야 돼? 중심에서 이렇게 하면 들어가잖아. 얘는 나오고 얘는 들어가지. 근데 누가 더 세? 반지름 짧은 게 세? 긴 게 세? 짧은 게 세. 분모형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얘 것 때문에 여기는 중심에는 들어가겠지. 그리고 세기를 계산하려면 K 2분의 1R분의 I랑 K R분의 I를 빼면 돼. 그러니까 방향을 따져서 더할지 뺄지 그것만 잘 판단해. 그래서 기본식은 똑같아 애들이. 나중에 이제 어렵게 할 때는 원형과 직선을 같이 놓고 해야지. 직선 옆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서로 비교하게. 근데 직선과 원형을 같이 놨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이 K랑 이 K가 같지 않다. 같지 않아요. 그래서 뭐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을 주는데 그냥 무심결에 그냥 KR분의 K를 해서 K가 똑같다고 치고 거리 막 판단하다가 막 틀려. 고3 문제 그런 게 잘 나와. 수능의 문제.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을 반드시 줘. 그렇다고 뭐 K를 막 계산을 해야 되냐?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 내신에서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수능에는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똑같아요. 그치? 세 번째 솔레노이드 코일만 달라. 코일만. 그러니까 얘들은 공식 그 KR분의 I 쓰고 손만 오른손만 열심히 쓰면 되는데 자 솔레노이드 보통 우리가 코일이라고 그러지. 이게 이제 전자석이네. 전자석. 그지? 자 일단 안에 어떤 원통을 넣어주고 선을 어떻게 감느냐 잘 보고 해야 돼. 선을 이렇게 만약에 감아놨다. 자 전류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얘는 어디가 N극이고 S극이냐 자석처럼 되기 때문에 솔레노이드는 일종의 막대 자석처럼 행동을 해. 그래서 자석처럼 되는 거니까 전자석이지. 그래서 어디가 N인지 찾아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아까하고 달라. 아까 직선이나 원형도서는 전류를 엄지로 했어요. 엄지를 전류로. 얘들은 네 손가락을 전류로 해.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으로 네 손을 하는데 통 위로 감기는지 아래로 감기는지 이것도 판단해야 되는데 자, 1로 전류가 하는데 통 위로 가잖아. 그지? 그러면 위로 그냥 감아줘. 이렇게. 이 통을 위로 감아주면 돼. 네 손가락으로. 그리고는 그냥 엄지를 쫙 피우는데 그래서 엄지 쫙 피면 그쪽이 바로 N극. 그지? 뭐 위로 감기네 그러면 위로 감아줘. 이렇게. 네. 그리고 N극, S극. 그럼 아까처럼 자결선 나와서 휙 돌아서 가겠지. 그지? 그럼 또 내부를 묻겠지. 그지? 여기 N극 어디를 가리킨다고? 왼쪽 N이 N을 가리킨다고. 내부는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선이 하나만 있어도 마찬가지고 선이 여러 개 있어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내부는 S에서 N으로 자기력선이 지나간다. 자 여기도 이 내부에 이렇게 균일한 자기장이 생기면 주변은 막 세기가 막 지각각인데 여기서 나오는 공식은 내부의 균일한 자기장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얘들은 KNI인데 당연히 전류의 비례하고 K는 다시 상수가 바뀌어 4파이로. 그것도 뭐 계산 같은 거 하진 않아요. 자, 요 N만 조심하면 돼. 선을 많이 감아야 세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선의 숫자가 들어갔는데 그냥 선의 개수가 아니고 단위 길이당 선의 개수야. 단위 길이당 가문수. 그러니까 이 총 원통의 길이 있지, 전자석. 원통의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1m당 몇 번 감았냐, 그거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은 결국 총 가문수를 뭘로 나누면 돼? 얘들 길이지, 총 길이로 나누면 되지. 그래서 1m당 몇 번 감았냐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2m에 100번 감았네 그러면 2분의 100 해서 50으로. 왜? 1m당 50이니까. 그래서 이게 단위랑 감문수. 그만큼 촘촘히 많이 감으라는 소리야. 그냥 대충 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좁은 짧은 거리에 촘촘히 많이 감으면 원래 전자석이 더 세진다. 자, 요게 그 세 개 기본 유형. 그래서 일단 솔레노이드 이거는 뭐 방향이나 이런 건 뭐고 뭐 특별히 계산해 볼 거 별로 없어. 근데 지금 1번이나 2번 직선 원형도서는 KR분의 I를 아까처럼 여러 개를 설정하면 그리고 방향이 이제 충돌해서 뭐 0이 됐으니까 제가 얘의 몇 배냐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게 문제가 잘 나와. 그래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기본적으로 오른손 법칙. 근데 이거 나중에 하다 보면 오른손잡이잖아 보통 너들이. 그지? 근데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다 보니까 자꾸 손을 왼손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완전히 반대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른손 법칙. 자 그리고 이 물리원의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때문에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게 모터란 말이에요. 모터, 전동기. 전동기에 그 나오는 전류대에 받는 힘, 그걸 전자기력이라 그래. 이게 원래 공식이 F는 BIL이라는 공식이 있어 원래. 근데 이걸 이제 계산이 좀 빠져 있어. 하지만 이제 의미는 알아도 자기장이 당연히 비례하고 이게 이제 널 중학교 때 했던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선을 넣는가. 원래는 휙 돌아서 넣는데 그냥 한 개만 있다고 치고. 그래서 이 자기장이 만드는 자기장 영역 속에 전류가 그러면 얘가 받는 힘을 구하는 공식이야. 그래서 B의 비례하고 I의 비례하고 L은 요 자기장 영역에 들어와 있는 요 길이. 그래서 자기장에 많이 들어와 있으면 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돌게 만드는 게 모터 전동기 아니야? 자, 근데 여기도 세기는 그냥 자기장 전류에 비례한다는 정도만 알면 되는데 방향을 찾는 거, 오른쪽 쫙 펴는 거. 자기장은 감아지는 거지만은 힘 찾는 거는 쫙 펴야 되지. 그래서 엄지가 전류, 네 손가락이 자기장, 그때 손바닥이 바로 힘의 방향. 그래서 여기서도만 찾으려면 네 손가락 저쪽으로 자기장 방향, 전류 위쪽, 그럼 손바닥이 칠판 쪽이지. 얘는 칠판 밑으로 툭 간다는 거지. 그래서 방향 찾는 건 알아야 돼. 방향 찾는 거 정도는 물어봤지. 중학교 거기 때문에. 그치? 근데 여기 원래 원리를 설명하는 그림은 조금 달라. 원리를 설명하는 거. 자, 여기 만약에 도선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쳐, 이렇게. 자, 여기 도선이야. 전류. 전류가 수직으로 박혀 있는데, 수직으로 박힌 거 이렇게밖에 표시할 수 없으니. 자, 그래서 전류 방향 잡고 이렇게 하니. 그러면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이렇게 돌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이렇게 돌아가지. 자, 주변의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이렇게 돈단 말이야. 그러면은 수직인 쪽은 상관없는데 요 위에 이렇게 하고 밑에는 이렇게 하니까 아래쪽은 방향이 같네 그러면 더 세져. 그래? 근데 위에는 얘랑 반대네 그러면 약해져. 그래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과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서로 아래 위가 충돌해서 더 강해지고 약해져. 그러면 더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바로 힘을 받는 거야. 그래서 쭉 움직여. 그래서 그게 전자기력이 되는 거야. 이게 원리야. 자, 이걸 손으로 확인해 볼까? 이거는 빨리 찾기 위해서 그냥 만든 거야. 자, 자기장은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전류 이게 칠판 바뀌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지금 손바닥이 어디야? 위잖아. 그게 힘의 방향이지. 그러니까 이 오른손은 찾기 위해서 만든 방법인 거고 그게 원리는 아니야. 그지? 원리는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이랑 주변의 자석의 자기장이 충돌해서 항상 센 데가 있고 약한 데가 있으면 센 곳에서 약한 데로 힘을 받아서 쑥 움직이는 거야. 그게 원리냐?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의미도 알아야 됩니다. 세다는 게 보통 여기 조밀하게 더 그려진다는 거고 약하면 듬성듬성해진다는 거야. 되냐? 이게 기본 원리.